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앞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은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후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누가 사퇴를 할 것이냐. 일종의 이제 블랙리스트가 되겠죠. 요런 얘기가 지금 이제 언론에 또 공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요 관련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이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이 헤이그 방문 중에 있는데, 야, 이준석이가 느닷없이 윤 대통령을 칭찬하고 나섰네요. 아주 시구 건방지기가 참 한이 없네요. 지멋대로 한 99% 욕만 드립대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 헤이그 우리 열사들 거론하는데 이휘종 열사가 이제 거론이 됐어요. 이휘종은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공산주의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요거를 갖다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연결시켜서 윤 대통령이 참 잘했네. 그러면서 지가 주장한 게 뭐예요? 신당 창당 안 하려면 홍범도 이 흉상 옮기지 말라. 요 약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참 끈질기네 이준석이 속보입니다. 자,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전효욱 의원 그리고 이현주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현주는 지금 이준석이고 쫓아다 같이 다니잖아요. 신당 창당했다고. 이현주가 더 독종인 것 같아요. 야, 지금 김기현 대표 이 사퇴한 걸 가지고 김기현 대표 이거 여러 가지로 좀 잘못됐다 하면서 윤 대통령이 더 잘못했다. 요렇게 지금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뺨치는 비판을 하고 있는 인간이 바로 이현주입니다. 요런 것들이 배치를 달고 나니까 이 겁대가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문재인이 양산 사저에서 대규모 신년맞이 행사를 한답니다. 참 이런 대통령 이게 아이고 정말 5년 내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데 떠나고 나서도 피곤하게 해요. 지금 물장사잖아요. 커피 장사하고 빵 장사. 야, 이거 다 대한민국 대통령 상을 완전히 정말 아주 흙물탕을 치는 인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설 주간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이 이거 되겠어? 예. 이재명이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민주당의 친명 당신들 반성 좀 똑바로 해. 당신들도 다 날아갈 수 있어. 요 얘기를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선일보의 김창균 칼럼까지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무쪼록 제 방송 많이 좀 봐주시고요. 그 내년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도 댓글을 통해서 올려주시면은 제가 방송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우선요. 지금 이제 혁신 대상에 누가 올라와 있느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많은 지금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니까 중앙일보 기사가 비교적 균형 있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의 핵심 누가 만들었죠? 김장연대가 만들었잖아요. 이게 자료화면에서 나오는 대로 김기현 전 대표는 누가 만들어졌느냐? 장제원 의원이 만들어졌다. 이건 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장연대라는 말까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김장연대 이제 김장 다 담근 거죠. 김장 다 끝났으니까 끝난 거예요. 요 기간에.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으로 누가 오느냐? 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주창한 게 뭡니까? 우선 중진들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맨 먼저 그거죠. 지도부, 그 다음에 중진, 그 다음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이 이뇨한 위원장이 윤핵관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딱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누가 그만두느냐 이제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정치인 그러면 뭐 윤핵관이라고 칭해지듯이 그 윤핵관의 원조 누굽니까? 예, 권성동과 장제원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장제원은 이제 그만두기로 했고 불출마하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권성동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새끼 쳐 나온 게 누굽니까? 윤한홍 의원이잖아요. 윤한홍 의원. 예. 그래서 이 초기에 윤핵관의 원조는 권성동 장제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세컨 원조는 이제는 그 윤한홍. 그다음에 신윤핵관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철규 인재위원장하고 박성민 의원. 요런 정도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불출마를 기대하는 또는 불출마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당연시하는 이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권성동 의원인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할 의사가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불출마 의사가 없다. 출마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윤한홍 의원, 윤한홍 의원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선대위 종합지원총괄 본부장을 지냈고 윤한홍 의원은 선대위 토론팀장하고 당 전략기획 부총장을 맡았어요. 당선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당 원내대표도 맡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책임이 없는, 불출마할 이유가 없느냐?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김기현 대표 체제하고 뭐 같이 이렇게 뭐 한 게 없다 이거죠. 거리를 두고 활동해 갔다가 그러니 같이 책임론에 휩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을 정해서 지금 윤한홍과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을 딱 디펜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용 의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용호 의원, 예, 이용호 의원인데 이용호 의원이 말이죠. 예, 바로 엊그제 방송에 나와서 이 두 분은 전당대회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별로 역할한 것도 없다. 그 정치적으로 한 게 없는데 왜 책임지라고 하느냐? 옳지 않다. 윤핵관도 윤핵관 나름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여권 인사는요. 현재로서는 두 사람 모두 지역구 출마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불출마 결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지금 불이 붙은 상황이고요. 한 1월쯤에서 불이 좀 꺼지고 나면 이 사퇴, 이런 도미노, 사퇴 압박, 여론이 좀 이게 잠잠해지면 1월 초 중순경에는 일부 중진의 용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신윤핵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은 지금 강원 본래의 본인 지역구 태백동의 삼척 정선 출마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데 당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도전장을 낼 수도 있다. 어디냐? 지금 현재 이제 이 메가 서울과 관련해서 서울 인접 경기 지역에서 승부를 걸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누가 이제 거론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성동, 장제원은 그냥 나오겠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도 그냥 자기 지역구에서 나오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수도권도 고려할 수 있다. 예, 메가시티 편입되는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누굽니까? 이게 이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그 다음에 거론되는 사람들이 영남권 중진. 이게 이뉴한 위원장이 얘기한 세컨 카테고리에 속하잖아요. 자,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맨 먼저 거론되는 사람이 5선의 중진 주호영 의원이 나오는데 저 의원은 나는 서울 안 갈래. 딱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선언에도 계속 이 선언에 이 본인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하나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한 그룹이 누구냐? 초선 의원들 15명.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사수해야 돼. 김기현 대표한테 그만두라고 한 서병수 하태경. 당신들은 무슨 돌격대야? 예, 요렇게 비판한 사람들. 예, 자살특공대야? 진짜 엑스맨이네. 이런 공격을 퍼부은 15명이 거꾸로 이제는 혁신 대상으로 몰릴 수 있다.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 블랙리스트 또는 물갈이 대상으로 이러한 15명의 초선들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거꾸로 서병수나 하태경도 오히려 거꾸로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 저도 그랬잖아요. 아니, 서병수 5선 했으면 해먹을 거 다 해먹었죠. 예. 더 이상 뭘 더 해요. 그만하십시오. 예. 3선 하태경 서울로 불출마 이거 장난친 거 아니에요.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거 지금 본인의 지역구 해운대 여기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무슨 대단한 희생탄을 칠 것 같이 서울로 온다고 해놓고 꼼수 사기친 거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하태경은 완전히 요즘 평론가가 됐어요. 평론가가 됐는데 본인이 불출마하겠다 선언을 하고 평론을 하십시오. 그 삼선하면서 싸우는 정치적 실력, 예, 평론가로 대한민국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총선을 승리하는 데 기여하는 게 100배 만배 낫다. 하태경 의원은 더군다나 지금 나이가 젊잖아요. 이번에 4선에서 뒤로 물러서면 다음에 더 2보 전진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국민들이 희생한 것은 안 잊어요. 그리고
욕심 부리는 거 국민들이 이번에 전부 다 심판을 해줘야 되겠다. 여든 야든 간에 욕심이 지나치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전부 심판해서 정치판 완전히 물갈이를 해야 된다. 나이 갖고 물갈이가 할 게 아니라 그 출마하는 사람의 사고, 그 다음에 과거의 이력, 이런 걸 가지고 막말, 망언 파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유 열을 박멸하고 뭐 사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죄 지은 건 맞잖아요. 죄 지은 건. 정치적인 사면이지 유권자 사면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물갈해야 된다. 이런 저는 여론을 만들고 싶어요. 예. 자, 이 정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뭐냐. 이 물갈이 폭, 블랙리스트, 이 리스트가 길어지냐 짧아지느냐는 앞으로 들어설 후속 체제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느냐, 누가 공관위원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칼이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하겠죠. 예. 그래서 이용환 위원장, 지금 뭐 비대위원장 설도, 그리고 공관위원장 설도 있잖아요. 이용환 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나 공관위원장 할래. 아, 이용환 위원장이 바보입니까? 밑도 끝도 없이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딱 그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선언해 버렸잖아요. 선언. 이거는 다 어디서 시그널을 받은 거죠. 가장 시그널 올 수 있는 데가 누구예요? 김기란이잖아요. 김한길이잖아요. 김한길 위원장 매일같이 전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예.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은 엄청 가깝고. 그러니까 김한길의 배우 백그라운드. 예, 백 믿고 얘기한 것이 혼자 이뇨한 위원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 뒤에는 김한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 신뢰관계. 요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세게 나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게임을 보면 이뇨한 위원장이 백전백승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이 나 공관위원장 할래. 이 소리는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본인의 희망이 아니고 어디선가 인도수를 받은 그런 강력한 주장과 호소가 아니었느냐. 요걸 거절하다가 김기현 지금 이제 대표가 그야말로 사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도를 보면 김기현 대표가 지금 울산 본인의 지역인 남구가 아니라 조금 이 험지인 북구로 나올 수도 있다 하는데요. 이거 그만 꼼수 장난치십시오. 제가 보기에 김기현 대표 훌륭한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인물로 남으려면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아, 이순신 장군 말 남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사직생, 예, 사직생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활용하지 말라. 그 어설프게 어려운 한자 뭐 견마지론이 무슨 뭐 예? 이런 어려운 한자 동원할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느 날 갑자기부터 대한민국에 사자성어 엄청 유행하고 있는데 어려운 한자 가지고 유식한 척 해봐야 국민들이 더 멀리 소외감을 느끼고 이 뭐라고 그럴까요? 국민들하고 더 이 뭐라고 하죠? 이 스킨십을 더 하게 되는데 국민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데 무슨 놈의 이 판에 어울리지 않는 사자성어를 씁니까?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전효 의원과 이현주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전효 의원의 비판 기조는 아주 옳아요. 근데 이현주는 사각기였어요. 전효 의원은 사각기지 않고 공정한 비판을 하고 있고 이현주는 왜 사각기였느냐? 아니 김기현 대표 욕하는데 왜 윤 대통령 욕을 80%예요? 자, 이 인간도 참 인간답지 않아요. 이현주. 이런 것들이 과거 배지 달고 민주당 왔다 국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분탕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주 지금 이제 이준석이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패거리를 묻어서 공천받으려고 난리를 쳐갖고 지금 이 대통령의 비판 수위를 갖다가 끝까지 올리고 있어요.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글쎄요. 국민의힘 제가 공관위원장 된다면 이런 인간들은요. 배신자 프레임에 왜냐하면 인간이 배지를 5번 달고 4번 달 게 아니라 배신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으로 갔다 국민의힘으로 갔다 어디 뭐 중도 무슨 뭐 이상한 당으로 왔다 갔다 아니 이준석이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까? 신발을 한번 신었으면 신발이 다 떨어져 걸레가 될 때까지 그야말로 폐기 처리할 때까지 끝까지 그 신발을 지켜야죠. 왔다 갔다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배신자는 영원히 왔다 갔다 해요. 하태경 보십시오. 전향했잖아요. 전향해갖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하다가 삼성까지 해먹고 지금은 다시 또 이준석이 붙어갖고 어떻게 노리고 요거 한 번 배신자는 영원히 배신자라니까요. 예, 그래서 전효 의원 예, 그만한 평가는 지금 여론의 이 흐름과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전효 의원. 예, 그래서 전효 의원의 이제 그 얘기를 보면은 예, 지금 뭐라고 돼 있느냐? 김기현 이준석은 왜 만났나? 이런 제목이 글을 올리고 사퇴는 멋있게 해야 되는데 ям 유감스럽다. 김기현이 정치 스타일처럼 모양새가 빠진다. 억울하든 분하든 화나든 장재원처럼 깔끔하게 나홀로 결단을 보여줬어야 된다.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제가 제 방송 쭉 보시는 분들 아시지만 제가 깔끔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김기현 대표 하여튼 어려운 결단을 내렸지만 깔끔하지가 못해서 좀 뭔가 개운치가 않다 그랬는데
우연히도 지금 보니까 전현욱 의원도 저하고 똑같이 깔끔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깔끔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준석이를 왜 만났냐. 도저히 이건 어처구니도 없고 황당하다. 예. 이제 이준석이를 만난 이유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심한 항명이라면서 김 대표를 향해 잘 그만뒀다. 내년 총선 나오지 마시라. 그 말하면 많이 먹었다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전현욱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소심한 항명이라는 거죠. 왜? 지금 윤 대통령이 하고 이준석하고 관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만났고 윤 대통령한테 나 사표 내라고 이거 항명을 한 거야 이거. 그런데 그 마음 많이 먹었다 아닙니까? 이 경상도 사투리로 한마디 하고 있고요. 이현주는 말이죠. 어차피 부족함이 많아 내려오는 게 맞지만 너무나 개운치 않다. 예, 그러면서 이준석에 이어서 김경까지 심지어 3% 지지율을 대통령이 억지로 밀어서 만든 대표인데 온갖 수모를 표 대통령의 수종 역할을 다 해왔는데 이젠 필요 없으니 토사구팡이라 정치는 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비정함은 뭔가. 그럼 이현주 당신은 말이지 지금 신의를 지키고 있어? 이렇게 저는 묻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인간들 참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현주는요. 지도부와 유대관이 물러나는 건 이 사태의 근원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민임을 탈당한 다음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니 김기현 얘기하다가 왜 대통령 가만히 있는 대통령 지금 해외에서 정상회담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당무하고는 거리를 두겠다. 당은 당이 알아서 챙겨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기본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주변을 희생시킨다고 혁신이 되냐? 문제의 근원이 뭐예요? 윤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고 사과 안 하고, 이 재발 방지 안 한다. 이러면서 또 뭐까지 얘기하느냐? 탈당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대통령 사과 탈당. 그 다음에 또 뭐 하냐? 이게 이현주 엄청 독살스러워요. 보니까.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대통령이 주권자를 무시한 국정 운영과 처가 일가의 부패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처가일가 부패했으면 지금 사보 처리 받았잖아요. 예. 그 사보 처리 받았는데 그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 겁니까? 대통령 장각하기 전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장각한 후다 하더라도 뭐 우리 속담에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처갓집 일을 사위가 자기 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더군다나 저 윤석열 대통령이 장가가고 나서 무슨 변호사 하면 좀 시간이라도 많지만 중요 직책을 맡아서 공무를 수행한 사람인데 언제 처갓집 일을 다 이거를 더군다나 이런 이 부패 카르텔에 대해서 특수통 검사 아닙니까?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그런 분이 처갓집 부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건 이재명보다 더 독한 여자라니까요. 이런 인간들이 배치 달고 폼 잡고 있다가 배치 떨어지니까 존재감은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 때리면 존재감 키워지겠지? 웃기지 말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보수의 품격을 지켜라. 그리고 한번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에 왔으면 더 이상 국민의힘 보수 배신을 하지 말라. 예.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인생 살만큼 사는데 한 번 배신한 인간들은요. 계속 배신 때립니다. 그 DNA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재명이 노는 꼴 보십시오. 딱 자기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 지 아들까지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도박하지. 그렇잖아요. 이재명 아버지 도박했다는 거예요. 아들 도박하지. 그 다음에 이재명이 김무선 무상 연애했잖아요. 무상. 아들 성매매 없어 다니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이런 인간들. 자, 어쨌든 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가 또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조용하게 지낼 리가 없죠. 문재인이가 지금 이제 여러 신년을 맞이해서 잘 됐어요. 이거 신년 없었으면 어쩔 뻔 알았어요. 신년 맞이 양산에서요. 지금 청와대 출신 행정관까지 불러서 대규모 이틀간이나 행사한답니다. 노골적으로 총선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공작하는 거예요. 이거. 왜? 본인이 성공한 대통령 같으면 그리고 성공 안 성공을 떠나서 인간적인 자질과 그 다음에 국정을 운영한 제대로 된 경험을 갖고 있으면 자기 후배들, 자기 부하했던 사람들 잘 가르쳐줘 갖고 나라 발전에 그죠? 이게 기여하게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훌륭한 전직 대통령이 상입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이 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이제 남북 간의 이 군사적인 이 긴장 상태 원인 제공자가 바로 문재인이에요. 이런 거를 막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최근에 9.19 하고 파기하니까 이 김정은이고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금 전 청와대 출신들을 행정관까지 다 불러서 모여서 밥 한 그릇 먹인다. 참. 그리고 거기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그 사진 하나 찍어갖고 나는 문재인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총선에 나온다. 이것들 싹 내년에 깔끔하게 정리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이제 이준석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헤이그
이제 헤이그까지 이번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헤이그까지 이제 방문해가지고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아갔어요. 예, 헤이그 리더잘하고 그다음에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독립대 투사들, 순국 선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 그러면서 총리한테요. 고종 황제가 헤이그 특사 3명을 보냈다. 고종 황제가 보낸 헤이그 특사 3명 중에는 이상설, 이준, 이의종.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입에 탈게 외운 그런 특사들 아닙니까? 요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를 하고 이 특사들 그래서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고 그 당시 이제 제2차 만국 평화회의가 헤이그에서 열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참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다. 예, 요렇게 지금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사의 전당 홀 오브 나이트인데 요거 이 리더 자리라는 게 이제 기사의 전당을 뜻하는 리더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제2차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고 그 당시 헤이그 특사를 보내갖고 이거 늑약이라고 하잖아요. 늑약. 요게 잘못됐다. 요거를 이제 호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준 열사는 회의 참석이 거부되니까 장애 외교투쟁을 벌였고 그해 7월 14일 날 1907년이에요. 순국을 했어요. 그리고 이의종 특사는 러시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는 공산당 활동을 했어요. 공산당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지만 이 3명의 특사를 보낸 것을 언급할 때 이의종을 얘기했어요. 그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의종 언급한 거는 정말 잘 됐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뭘 껴얹느냐.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도 다시 검토해달라. 참 이준석이가요. 대통령 위에 올라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념 그러니까 우리 홍범도 지금 장군 흉상을 옮기자는 게 공산당 활동했으니까 너는 빼. 이거 아닙니까? 요거 잘못됐잖아. 대통령이 헤이그에 가서까지 이의종 특사 높이 평가해놓고 왜 국내에서는 홍범도 장군은 평화해?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이전 안 하겠다.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요렇게 이준석이가 지금 대통령을 까고 나온 거예요. 야, 요 인간도 참 대단한 인간이다. 요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칼럼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재명이는 추락하는 게 끝이 안 보인다. 그래서 유일한 구명줄은 딱 윤 대통령과 그리고 지금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폭망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자, 요렇게까지 가서야 되겠느냐? 요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창균 칼럼, 이 칼럼이니까 조금 양이 좀 있죠. 근데 내용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김창균 칼럼을요, 한 3, 4분에 걸쳐서 제가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칼럼의 출발은요, 최근에 여론조사,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이 둘이 이제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론조사의 의미는 하나의 추세, 방향성을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다. 이 방향성, 왜냐하면 지표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이런 특히 이제 내년에 이 총선이라고 하는 거대 전쟁을 앞두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이재명이가 19%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처음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27%. 그래서 계속 23, 22, 21, 19까지 쭉 방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그 당시 첫 조사에서 9%였는데 쭉쭉쭉쭉 올라가서 16%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끝없는 브레이크 없는 하향 추세.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 그래서 5차 범위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야말로 이재명이는 반등 없는 지속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위험 신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한순간부터 상승 동력을 상실해버린 게 이재명 이 지지율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사법 리스크. 이 사법 리스크 외에 국민들도 이건 정당 수사야. 이거 인정을 하잖아요. 55%. 보복 수사라는 것은 4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영장 청구한 거 정당해. 이게 46%고 부당하다가 37%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너는 감옥에 가야 돼. 이 여론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보다도 이게 그 혐의들이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이재명도 지 말로, 지 입으로 이거 다 혐의가 인정되면 50년은 나온다. 요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물증과 증언이 넘쳐 흘러요. 이런 사법 리스크가 이제 하나 본질적으로 딱 옥죄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대처하는 방식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대선 패배 후에 보궐선거 나와 당대표 나와
이거 상식 박 선택인데 이거야말로 완전히 본인의 방탄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호감도 조사에서 아주 계속 밀리고 있고 이재명의 비호감들은 지금 61%이기 때문에 선두를 딱 형성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사이버사에서 하향 추세를 지금 계속 부채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요. 지금 미로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미로. 예. 사법 리스크가 딱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자력 탈출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면 자력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은 뭐냐? 이번 총선에서 우리 여당이 폭망하는 길밖에 없다. 자멸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판에서의 제로섬 게임의 원리가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총선 200석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100석 밑으로 간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그냥 희망 수준의 발언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선 승리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 이번에 국민의힘이 폭망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거를 디딤돌 삼아서 대선까지 갈 생각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 정국을 보면 한동훈 장관하고 여당 주자들이 경선을 거쳐서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지금 이러한 사법을 쓰고 꽉 차 있는 이재명 갖고는 승산 기대가 어렵다. 그래서 집권당을 핵폭탄 맞은 그라운드 제로처럼 초토화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문재인이가 그냥 거저먹듯이 이거 올라갈 수 있을 것 아니냐. 자, 그러나 이게 그렇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그래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선거 결과는 폭넓은 스펙트럼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폭넓은 스펙트럼, 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변수는 뭐냐? 대통령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개입하려 한다면 결국 중간 심판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야당 대표의 허물은 뒤로 밀려난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 강서 선거 결과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재명은 구명줄을 타고 정치적인 재비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대통령이 재량권을 싹 줘버리고 뒤로 빠져버리면 그야말로 여야 간의 미래 세력 간의 대결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YS 때 이회창이가 그렇게 미웠지만 이회창한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미워했지만 박근혜 대통령한테 총선 쥐봉을 맡기면서 선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창한 앞날이 기다리는 여당 인재들하고 과거범죄 수령에서 허우적대는 야당 대표가 맞붙는 경쟁이라면 국민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리겠나.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 쪽도 때리고 그다음에 우리 여권에도 상당한 경고의 종을 올리고 있는 칼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